예, 우리 박장익 선생님께서 국어 과목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면 세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국어 과목의 변화, 올해는 통합형 수능이기 때문에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뉘어졌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뉘어지고 난 이후에 표준 점수 산출 방법 이런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깊이 있게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 박장익 선생님께서 표준 점수 산출 방법까지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공통 과목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학습 콘텐츠, 국어 과목의 학습 콘텐츠, 뭐 여러분도 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국어 학습 콘텐츠는 크게 이감 모의고사, 한수 모의고사, 상상 모의고사, 그리고 또 중소기업 엘리트 모의고사 이런 몇 개의 모의고사 회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에는 이감 모의고사를 학습 콘텐츠로 사용을 했습니다만은 올해는 좀 더 다양하게 상상 모의고사와 한수 모의고사를 학생들의 시기에 맞게끔 선택해서 콘텐츠를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우리 국어 선생님들의 그 비전을 오늘 우리 박장익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1대1 개인별 맞춤형 학습 컨설팅, 국어 과목 컨설팅을 우리 국어 과목 선생님들께서 꼭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꼭 지키리라 생각을 하고,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영어과에 우리 김정훈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대동학원과 은석학원의 영어과는 어떻게 선생님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석대동에서 영어과 수업을 맡고 있는 김정훈 선생입니다. 제가 오늘 간단하게 우리 대동 은석에서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지 제가 진행을 하고, 또 우리 학생들이 필요한 게 뭔지를 제가 하나씩 간략하게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뭐 영어는 쉽다, 2등급만 받으면 된다 라는 생각을 혹시라도 하고 계신다면 그 생각을 잠시 접어두셔야 되고요. 1등급을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1등급을 맞느냐, 100점을 맞는다고 생각해야지 100점을 맞고, 또 1등급을 맞아야 생각해야지 1등급을 맞습니다. 저는 뭐 80점만 맞으면 돼요 라는 생각은 제발 안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제가 크게 4가지로 나눠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작년에 그 수능을 딱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우리 평가원에서 문제를 내는 게 절대평가로 바뀐 게 지금 딱 5년 차입니다. 그래서 4년 정도 여기 화면에 보시면 첫 해에 10.3%, 이때부터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조금 소홀히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 이거 뭐 조금만 하면 1등급이 나오는구나 라고 소위 조금 1, 2등급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안 했다가, 그래서 영향을 받아서 그 다음 해에 19학년도에 5.3%, 소위 말해서 상대평가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아, 이제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 다음에 20학년도에 7.43%로 내려가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가원에서 아직까지 좀 약간 갈피를 못 잡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딱 정확하게 비슷하게 나오지가 않아서 조금 걱정스러운 게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작년에 21학년도에 뭐 그렇게 어렵거나 막 많은 생각을 요하는 문제가 없긴 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12.7%, 저는 조금 놀랐고요. 12.7%라는 말은 상대평가에서 2등급을 받던 학생들마저도 1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감히 평가원은 이번에 난이도를 10회를 했다, 바꿔 말해서 지금 이제 올해 22학년도를 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일지는 모르겠지만 영어 과목이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시간이 많고 또 좋은 선생님들 아래에서 조금씩 하나씩 알아가면 충분히 1등급 받을 수 있을 거니까 희망을 절대로 놓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국어나 수학만큼 영어가 어떻게 많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작년도 21학년도 수능 전까지는 직접 연계라는 문장, 말 그대로 토시 하나 안 건드리고 똑같은 지문을 문제 유형만 바꿔서 낸 게 7문항이 됐고요. 그 7문항이 원래 쉬운 문항도 아니고
소위 말해서 킬러 구간이라고 하는 29번에서 39번까지 어려운 문제 중에서 7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지문을 진짜로 암기하듯이 반복을 해가지고 실제 평가원 모의고사를 칠 때 아 이거 그거구나 라고 해서 그 7문제를 거의 5분 안에 푸는 학생들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학습을 하면은 충분히 문제가 쉬워가지고 받아들이는 학생이 있었는데 자 이번에 발표를 했죠. 22학년도 수능에서는 50%의 간접 연계로 전환한다. 사실 6월 모의평가까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응용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예상하건대 직접 연계는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나와봤자 한두 문장. 그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거의 700문제, 800문제 되는 그 모든 것에서 한두 문제를 위해서 암기를 한다? 그건 절대로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어나 수학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접근을 달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EBS에서 수능 특강 영어, 수능 특강 독해, 그리고 또 6월 달에 수능 완성까지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지문을 해석하는 연습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영어가 비문학화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연결고리, 소위 말해서 논리적 사고를 길러야 되기 때문에 EBS 학습을 할 때 다양한 소재의 지문을 학습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 배경 지식으로 넣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지문을 읽어가면서 아 필자가 이런 단어를 써서 그 다음 문장에 이런 걸 이끌어내는구나라는 걸 직접 몸소 체험을 하고 자꾸 읽어봐야 됩니다. 말 그대로 독해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EBS의 중요성이 조금 작년보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결론은 기출이다. 맞습니다. 결론은 기출입니다. 기출 중에서도 6월, 9월 수능, 평가원 모의고사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정도까지 평가원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고 어떤 식으로 답의 근거를 위치를 계속시키고 있는지를 찾아보면 우리는 충분히 내용을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개 방식을 예상할 수 있다.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고요. 단순하게 그냥 기출 다 풀어봤는데요가 아니라 문제를 풀고 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이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꾸 문제를 풀면 어느 정도까지는 읽을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구나. 물론 성격이 너무 꼼꼼해서 선생님 저는 끝까지 읽어야 돼요 라고 하는 학생들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몸소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 훈련을 제가 시켜드릴 거고요. 그래서 요 이후에는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걸 반복 학습을 통해서 자기가 체화를 하면 실전에 가서도 뒤에는 그냥 부연 설명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그래서 글의 전개 방식 주장을 했다가 뭐 반박을 하느냐 주장을 했다가 예시를 주느냐 아니면 두 가지를 비교하느냐 이런 스킬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평가원에서 좋아하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 패턴을 결론 기출해서 저희들이 항상 하나하나씩 보여줄 거라고 제가 말씀을 확실하게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부터 넘어가면 저희들이 사용하는 교재입니다. 일단은 EBS에서 나오는 수능 특강 영어, 독해, 그 다음에 수능 완성 이거는 뭐 물론 쓰고요. 일단 저희들이 개강을 하게 되면 적절한 시험을 통해 가지고 상위반, 하위반으로 나눕니다. 상위반은 말 그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 2등급 이상은 나오는 학생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쉬운 유형보다는 바로 기출 분석에 들어갑니다. 29번에서 39번. 그리고 복병으로 등장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들, 주제, 제목, 뭐 장문 이런 것들도 다루면서 기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식으로 전개 방식이 되는지 들어감과 동시에 수능 특강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소재의 글을 읽어서 말 그대로 해석을 하고 기출을 통해 가지고 자꾸 영어를 자꾸 제 걸로 체화시키는 그런 연습을 할 거고요. 자, 소위 말해서 아직까지 조금 기초가 부족하다. 그런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휘 실력이고요. 그 다음이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게 단순하게 그냥 뭐 문법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문법 말 그대로 주어와 동사가 위치해 있고 거기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수식하고 꾸며주는 그걸 구문 독해라고 부르고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 구문 독해 과정을 3개월 정도
저희들이 선생님별로 나누어 가지고 구문 독해를 통해 가지고 말 그대로 해석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구문 독해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되지만 그래도 구문 독해 과정을 겸하면서 독해 문제를 풀게 되면 바로 기출 분석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요건 요까지가 주어구나 동사구나 이 정도는 찾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문 독해 과정을 꼭 넣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상반은 기출 분석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반복 하셔야 돼요. 특히 빈칸이나 순서 삽입 문제는 항상 어렵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맞추는 요령을 자꾸 찾으셔야 돼요. 나는 이걸 아니까 영어가 는다라고 접근하시면 안 되고 이 지문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니까 정답이 보이는구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에다가 그 다음에 컨텐츠 수업으로 이투스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책자가 있는데요. 2단계에서는 All Clear라는 책 마찬가지입니다. 기출은 아니고요. 기출과 비슷한 유형으로 만든 짧은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숙제와 함께 더불어서 틀린 문항 그리고 선생님들이 판단을 해서 이 지문의 전개 방식은 언제 기출과 똑같다. 그런 걸 자꾸 눈에 익히는 연습을 할 거고 이제 하위반들은 이제 어느 정도 구문 독해가 됐기 때문에 이제 천천히 2점짜리 문항부터 주제 제목, 요지부터 기출 분석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과 이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한꺼번에 공부를 시작하는 부분이 2단계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수능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12월까지 연장이 됐는데 이번에는 별일 없으면은 둘째 주 목요일 18일 날 11월 18일 날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상반은 이제 말 그대로 마지막이니까 기출에서 조금 어려웠던 부분 정리와 함께 또 EBS에서 나오는 파이널 모의고사 그 다음에 역시 컨텐츠 수업으로 되어 있는 킬러 유형만 모아놓은 괜찮은 또 짧은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 부분만 반복을 해서 이제 실전 감각을 익혀서 원하는 점수를 받게끔 서로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그리고 하반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던 기출 분석과 함께 또 이투스에서 나오는 올 클리어 유형을 통해 가지고 처음 본 지문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100%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문장과 문장 속의 어떤 관계를 통해 가지고 내가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마지막으로 해서 수능날 전부 다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차차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나고자는 없다. 먼저 다가가고 학생들별로 어떤 학생들은 먼저 다가와서 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그냥 뭐 질문에 대답해주고 서로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피드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만 그 성격상 조금 다가가지 못한다. 저희들이 빨리 캐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먼저 다가가서 넌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된다 서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수업을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누구보다도 어떤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 수업 시험이 들어가기 한 1주, 2주 전에는 반드시 뭐 100% 예상을 하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패턴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연구를 해서 꼭 특강을 실시해가지고 6월, 9월에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실력을 한번 테스트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되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대동원석에서는 오래된 전통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것처럼 꾸준히 할 거고요. 그냥 수업 뭐 괜찮더라라는 내용에서 떠나가지고 저한테 진짜로 도움이 되는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수업이 될 거라고 제가 무한 신뢰를 드릴 수 있도록 꼭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